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하소연이라고 해봤자 하소연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모 유튜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음해와 공격이 저한테도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가 되어 있고 좌익이 되어 있고 강남 좌파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응애 애기였을 때부터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이 제가 있을 만큼이나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가치관이 확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튜버 지금 한 지도 제가 꽤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한 5년, 6년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나 유튜버 생활하면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 한 번도 저는 보수 우파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좌익이 되어 있고 좌파가 되어 있고 강남 좌파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보다 왜 저한테 더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글쎄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로 보수 우파랑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짜 쥐꼬리만한 그런 돈, 금전적인 지원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돈, 슈퍼챗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의 돈벌이 수단으로서 써먹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연결고리, 그 끈, 정말 신라 같은 그 끈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고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어야 됩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총선에 대한 책임이 절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떠난 그 사람조차도 억지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도질을 하는 모습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그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로 봤었을 때는 평균 한 제가 보기엔 몇십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소신과 제가 생각하는 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남아있는 3년 동안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 목소리를 종편 패널로 나가서도 제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외쳤던 얘기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제대로 자리 잡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욕먹을 거 알고 좌파 자익 소리를 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강천석 기자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용산 대통령 오만 심판, 다음 관역은 여의도 대통령. 이렇게 이제 기사를 제목을 써놨어요. 칼럼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용산의 대통령이었는데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난 뒤엔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용산 대통령이 받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여의도 대통령 정치를 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심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요지의 칼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원래 되게 이런 질문이 나오면 yes or no라고 나와야 되겠죠.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 꽤나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뀐다도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도 아니고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거를 소신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고집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뀌어야 되고 바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시가 몇 가지가 있대요. 검찰에서 연을 맺은 검찰 일반직 출신을 대통령실 요직에 여럿 앉히게 되면은 부작용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실제로 임기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윤석열 대통령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 친인척 부정이 터지게 되면은 그 순간 대통령 권위는 산상조각 날 테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나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족 문제가 터졌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정말 열심히 항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원천적인 그런 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번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홍문표나 홍준표 같은 그런 진짜 찌끄러기 같은 인간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압도적인 다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일수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반감이 실제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눈을 막고 있었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된 문제가 원천적으로 그냥 봉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자체가 안 나오게끔. 최정예라고 하는 목사가 무슨 뭐 북한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진짜 뭐 종북 주사파 같은 사람인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작을 벌인 거 아니냐. 다 알겠다고요. 다 알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논란이 터졌고 김건희 여사는 그거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 주축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게끔 원천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정희가 잘못한 것이야. 그거는 공작이었어. 라고 하는 문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감찰관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원천 차단시켜야 돼. 라고 하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가 40 총선에서 드러나게 됐죠. 국민의힘은 완전한 윤석열 당이다 라고 강서청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이 이재명 당에게 졌다. 이대로 가게 되면 내후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이 바뀌려면 대통령 윤석열이 바뀌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철규 의원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금 막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재원 원내대표도 이미 뭐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철규 의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존경심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철규 의원이 당을 생각하고 아니 지방선거 다음 대선 대한민국의 보수의 운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직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알았던 이철규 의원의 평상시 모습이었으면 이거 원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 이철규 의원 바라지 않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슨 뭐 권력에 대해서 욕심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철규 의원이 왜 도대체 지금 타이밍에 사실상 친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통령실로 인해가지고 총선에서 완패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인 이 상황에서 또다시 친윤당으로 돌아가겠다. 또다시 윤석열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왜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실상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당, 윤석열 당, 이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번 총선을 둘러싸고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뭐 이 지금 강천석 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것도 그랬고 사우디의 119대 29로 대패했었던 엑스포 유치 도전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할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전직 국방장관 주호주 대사 부임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다가 정말 마지막에 최후에 정말 끝장을 냈던 게 디올백 사건이었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올백 문제를 통해서 상식과 공정으로 대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사실상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윤석열 정부를 겨누는 칼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도대체
왜 도대체 0.78%의 차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을까요? 도대체 그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징과 그 입지가 무엇이었길래 이재명을 0.78% 차이로 이재명을 꺾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공정과 상식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반성이 없고서는 지방선거, 다음 대선 다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당이 바뀔 수가 있고 그 첫 발은 사실상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 왜 도대체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나 지금 열광하고 있고 저렇게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동훈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당에서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동훈을 인정하고 한동훈을 자기 품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변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